일본은 불의 고리 윙 오브 파이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위치에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로 철저한 지진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적은 근래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놀라울 정도로 저개발된 에너지 현실 때문에 일본 전역의 정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자원을 수급해 발전소를 돌리고 있지만 임시방편으로 돌리고 있기에 위기는 여전한 상황.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긴급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전력 수급에 골몰하고 있다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벌어진 정전 도쿄 스카이트리는 저녁 시간 항상 밝은 빛을 내뿜는 빛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어둠이 그 자리를 덮었죠. 도심 곳곳 대형 오피스 빌딩과 관공서들 역시 어둠에 뒤덮였고 일본 시내는 완전히 정막 속에 덮였습니다. 올해 또 한 번 찾아온 후쿠시마 강진의 여파가 도쿄까지 온 것이죠. 강진의 여파는 후쿠시마 일대만 강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던 화력발전소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동을 멈춰야 했죠. 가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가동까지 중단된 상황. 당연히 일본은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고 일본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도쿄가 어둠 속에 빠진 것입니다. 예비 전력을 이용해 도쿄 시내에 전력을 제공하면 되는 일. 당연히 시민들은 정부에게 항의하면서 예비 전력 공급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입에서 나온 건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온 것인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수급이 현재 극심한 위기에 놓였으며 핍박 경보를 발령해야 할 정도로 예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선언이 나온 직후 전력 수급 핍박 경보가 발령 일본 전역을 떨게 만들었죠. 핍박 경보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3%를 밑돌 경우를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다행히 일본 정부가 해외로부터 석유와 석탄을 급하게 공수 에너지 수급을 위해 전력을 다한 덕분에 도쿄 시내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 전역이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뤄두었던 문제는 또다시 터지며 일본을 괴롭혔습니다. 초여름부터 전력 수급난을 겪는 일본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는 지난주 5일 연속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을 기록하는 등 6월 평균 기온이 1875년 통계 개시 이래 최고치에 달했다. 일본 기상학자들은 일본 열도가 7에서 8월 최고 기온에 도달한 뒤 9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는 지진이 아닌 폭염이 문제였죠. 갑작스러운 더위에 지친 많은 일본인들이 에어컨은 물론 다른 전자기기 사용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한 것입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동북부 도호쿠 지역부터 남부 규슈까지 전국적으로 에어컨과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수급난에 폭염까지 겹쳐 올여름 일본이 정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문제는 현재 일본이 더위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 화력발전소의 노후화 및 탈탄소 정책에 따른 점진적 축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핍박 경보가 또 한 번 발동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일본은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강요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올 여름 생활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후 5-8시 사이에 전기 사용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지정했죠. 낡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필사적으로 화력발전소를 돌려 에너지를 보낸다고 해도 에너지 수급에 있어 손실이 많이 나는 상황.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절전 요청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본 정부가 호언장담한 탈탄소 정책과 더불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는 왜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지 궁금해했죠. 과거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며 태양광을 비롯한 탈탄소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약속 더 이상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12년부터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신설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정부가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제도를 만들며 일반 시민들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정부 차원에서 구매 신재생에너지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뿌리내릴 수 있게 장려하겠다고 했죠.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사업 구상이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태양광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태양광 에너지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이 일본에 비추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게다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지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일반 시민들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시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집약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공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pen대를 굴려서 나온 정책,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작정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실효성과 에너지 수급에 대해 냉정한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는 일본 전역의 에너지 수급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화력 발전소를 축소하고 석탄, 석유 의존도를 낮춘 것도 일본을 어렵게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도 일본을 도와주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 경쟁에서 일본은 탈탄소를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에너지 개발에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탄소 기반 에너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원유 사업에서 나오는 원유를 남몰래 뒤에서 수입하는 짓을 저지르면서 겨우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러시아를 반대하면서 뒤에선 러시아와 비밀리에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본 정치에 낙후된 사고 방식 역시 일본을 옥죄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논의해도 모자랄 마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늘어놓았던 것이죠.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방에서 에어컨을 사용해 주시고 텔레비전도 한방에서 같이 보며 전력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적이고 TV를 쓰는 세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TV를 한 대만 사용하자고 얘기한 일본의 9세대적 발상은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의 경우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 상하이 봉쇄로 인해 에어컨 부품 수급이 어려워 에어컨은 현재 중고 에어컨이 비싸게 거래될 정도로 신형 에어컨을 받으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현실을 보면 과거 1960년대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을 위해 중동 국가와 협의는 물론 아프리카 석유 생산 국가와 접촉으로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분노한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해류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가미해 일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일변도였던 신재생에너지에 다른 길을 발견했다며 이 해류 에너지를 이용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치켜 세우고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는 이번 해류 발전을 통해 200GW 기가와트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전망대로라면 전체 일본 발전 능력의 6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아무런 오염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도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지 않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해류 발전은 오히려 돈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수 있다 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죠. 애물단지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 역시 현재 일본에서 에너지를 더 소비해야 하는 처치 곤란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아타미시 이즈산에 지어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 토사가 쏟아져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너진 이후 이 시설은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방치된 상태인데요.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해 복구를 해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결국 방치된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일본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봉인해 두었던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재 4기만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외 운영 중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조속히 가동시켜 지금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린다고 해도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모되는 상황. 뾰족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일본 탁상공론으로 끝난 일본 관료들의 어리석은 결정과 외부 요인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과연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